끌어내는 결과들을 초래하는 경우들 많이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존 가수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는, 그래서 뭐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탈락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 그 이상의 최선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자꾸 보게 되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경쟁이 그 사람의 최선을 끌어내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하면은 이제 경쟁을 우선시하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거고요.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 원리 내지는 협력 원리가 유효하다라는 것의 사례로 많이 사용되는데 핀란드 사례 같은 경우가 많이 예가 됩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경쟁이 아닌 협력, 어떤 평등 이런 것들을 중심적인 교육 원리로 삼는 나라인데, 근데 이 핀란드 같은 이 북부의 나라들이 이 교육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세계 1위나 2위 뭐 요런 정도 순위를 차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협력하는 것이 경쟁하는 경우보다 더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어, 잠재력을 키울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 라 볼까요? 자, 라는 이 소나무의 예를 들면서, 자,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대기업의 이익 추구 방식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대기업의 이익만 추구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경제학 원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이란 사회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초과 이익 공유제를 실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에 대한 이게 시장 실패를 막고 이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해서도 결국 이거는 상생해야 된다. 경쟁이 아닌 상생이다. 뭐 이런 입장인 거고요. 비판 논거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뭐 요 얘기 할 수 있죠. 결국은 생태계 전체가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고 요즘의 경쟁력은 결국은 대기업 혼자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호혜적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발전하는 거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을 여기서 끌어올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 요즘에 뭐 자동차 회사끼리의 경쟁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회사, 그러니까는 이 뭐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가 있고 일본에는 도요타 자동차가 있는데 현대자동차와 도요타 자동차의 경쟁이 아니라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이 자동차 회사 생태계, 그리고 도요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회사 생태계 간의 경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태계가 잘 되는 것이 장기적 성장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걸 경쟁에 대한 비판 논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뒤집어서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중소기업들을 보호해주는 방식은 중소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국가 경제의 약화를 낳고, 또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중소기업 대신에 이 대기업은 다른 국외의 또 다른 중소기업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럴 때 결국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 중소기업을 죽이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약화시키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비판하는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가나다라 각각을 옹호 논거로 활용하는 방법과 비판 논거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봤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완결된 글쓰기를 해야 하는데요. 자, 이 예시답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답안은 이 대학 측에서 발표한 학생 우수답안입니다. 이제 학생이 쓴 글인데, 이 학생은 일단 자기가 선택한 주장을 먼저 얘기합니다. 자, 개인 혹은 사회 발전을 위해 상생보다는 경쟁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이 맨 처음에 제시됩니다. 일종의 삼각형 구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큰 삼각형 구성이라고 볼 수 있고, 맨 처음에 주장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논거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 주장의 근거, 일단
경쟁을 통한 발전은 모두의 이익보다는 나 혼자만의 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진 발전이기 때문이다. 자, 요렇게 얘기하면서 자, 나를 활용합니다. 그 뒤에 나 활용하면서 모두의 입장을 배려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다음 문단. 만약 발전이 오로지 개인만을 위한 일이라면 경쟁을 더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라는 공동체를 위한 발전 역시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단순히 개인의 이익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게 경쟁이냐 상생이냐 이럴 때 그 경쟁이냐 상생이냐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는 결국 사회를 위해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걸 봐야 한다. 자, 사회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무엇이 사회의 더 발전을 위하는 방법이냐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지금 논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시문 라 같은 거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반론, 재반론 구성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자, 요 가나 다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비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반론이에요. 큰 반론이고, 그렇지만 이런 반론은, 이런 비난은 인간의 본성을 지나치게 일면적으로 바라보는 데서 나온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재반론합니다. 결국은, 자, 자기 입장 선택하고 그것에 옹호논거 들고 그리고 나서 상대 입장에서 반론 그리고 재반론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전책을 구성을 한 겁니다. 자, 결국 이런 문제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제시문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논거를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을 구상하고 그 다음에 전체 구성에 있어서 결국은 상대 입장 비판, 내 입장 옹호 논거, 그리고 반론, 재반론 이런 것들을 이제 단계별로 구성하면 아무리 긴 글쓰기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시답안 읽으면서 이제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예시답안 읽으면서 구성이나 아니면은 논거 활용하는 방법 이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요 문제 하나 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를 통해서 이 쟁점 주장 유형 어떻게 답안 작성할 수 있는지 또 다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